안녕하세요. 법무법 해안의 곽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유관계는 처음부터 여러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관계로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부모님의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형제들 간의 상속 지분대로 공유 등기가 되면서 공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유관계로 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서 이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좀 적은데, 위에서처럼 상속관계 때문에 갑자기 형제지간에 공유관계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그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거나 어떤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독자적으로 그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제 형제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유물 분할 소송이 들어오면 그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공유물을 이제 분할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 중에 어떤 한 명이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형이 이제 되게 큰 형이고 그 집을 가장 일으켰던 형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아니 그 막내 놈이 감히 나한테 공유 분할 소송 청구해? 변호사님 이 소송을 그냥 기각시켜 주세요.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은 이제 위에서 찾은 어떤 약정,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없는 이상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공유물을 분할돼야 될 운명에 처하는 것이고, 공유 분할 소송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유관계가 해소되지 않도록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은 일반적으로 현물 분할, 경매 분할, 지분 매수 분할 세 가지 방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현물 분할은 말 그대로 그 부동산을,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 위에 건물이 전혀 없고 토지만 딱 있는 경우에 2분의 1씩 공유 지분이 있는 공유물이라면 그 부동산 적정한 방법으로 2분의 1씩 현물을 나누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어떤 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이 현물 분할이 가능한 부동산이면 현물로 먼저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토지가 나대지가 아니라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토지와 건물이 다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물 분할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방은 A라는 사람이 욕실하고 작은 방은 B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물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분 매수 분할이라든지 경매 분할로 하게 됩니다. 지분 매수 분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 두 명의 공유자가 있는데 한 명은 4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그 아파트 가격이 1억이라 치면 4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4분의 1 지분을 가진, 예를 들어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되겠죠. 2,500만 원을 지급하고 4분의 1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꼭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지분을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위에서처럼 4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이 4분의 3 지분을 가진 사람의 지분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가 그 부동산을 꼭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원이 봤을 때
지분권, 물론 이제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 거를 사게 하는 방법이 이제 더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적은 지분권자라도 이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치면,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분 매수 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분할 같은 경우는 현물 분할이 안 돼요. 아파트 같이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이고, 그리고 지분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뭐 그 아파트가 한 20억쯤 되는데 공유자는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누가 한 명이 10억 이상을 주고 이제 지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판사는 현물 분할도 안 되고 지분 매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해서 비용을 공제하고 낙찰 금액 중에 2분의 1씩 공제자들끼리 나눠 가져라,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 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동산 가치가 경매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경매 분할을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을 뭐 제3자에게 매각해서 그 매각한 대금 중에서 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뭐 수수료라든지 법무사 비용, 세금 같은 것들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제 공유자들끼리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이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막 그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에 이제 현물도 안 되고 지분 매수도 안 되고 경매 분할도 원하지 않으니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어떻게 이걸 팔고 어떻게 이거를 뭐 근저당 설정되는 거 어떻게 또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조정기를 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들이 하시다 보면은 공유관계 여러 가지 뭐 제약 물건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끼리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해결하면서 합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손해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공유 분할 소송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공유 분할 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합니다. 각 당사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 주장이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이거다 하는 방법으로 판단하는 게 형성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부분이 재판부 보기에도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확신이 들게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혼자 하시면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유 분할 소송은 이런 형사 소송일 수도 있고 또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본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